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자예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조심스러워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혼한 일이 손에 꼽을 만큼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친구 따라서 얼핏 저를 한번 보고 첫눈에 반해 친구에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졸랐대요. 그렇게 남편은 사심 가득 저를 만났고 그래서인지 저한테 처음부터 너무 잘해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가볍게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저는 가볍게 만나려고 했는데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결국 연애 2년 만에 남편의 한결같은 수뇌보에 마음이 흔들려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 약속을 했죠. 저희 본가에 비해 가까운 남편의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공무원이셨고 저에게 가장 먼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축산업을 하세요. 어머, 축산업, 농장을 하시는 거니? 네, 돼지 키우세요. 아, 그래.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시어머니는 뭔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듯 얼굴에 금세 표가 나서 대충 얼머부리셨는데요.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는 저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어요. 당신들이 모두 공무원이니 나름 비슷하리라는 기대라는 것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눅이 들었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손을 잡으며 자기 부모님은 조건 같은 거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듯한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오해하지 마라. 우린 그냥 주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놀란 거야.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맞죠, 여보? 그렇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렇게 아니라고 하니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상견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워낙 농장일만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꾸민다고 꾸미고 오셨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촌스러움이 묻어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얼굴이 살짝 굳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서 그때라도 반대한다고 하지. 왜 당신 마음을 속이셔서 저에게 그런 지옥을 맛보게 했나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무튼 저는 상견례를 끝내고 5개월 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 잘 해드려서 점수도 따고 예쁨도 받자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시댁으로 호출해 당신이 하면 될 집안일을 하나 둘 시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직장을 다니던 중이라 야근을 하는 날엔 너무 힘이 들어 어렵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정색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온다고?
너는 어쩜 시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가 매정하니? 넌 돼지 키우는 농장에서 자랐으니 우리 애랑 다르게 체력 하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깟 야근 때문에 힘들다고? 어머니, 저 농장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부모님 일터가 농장이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컸는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정 그러시면 남편이라도 가라고 할까요? 뭐? 너 우리 아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거니? 됐다. 내가 팔이 부러져도 알아서 할 테니 끊자. 이런 말 참 죄송하지만 집안일 한다고 팔이 부러질 일이 없잖아요. 저는 대놓고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예쁨 받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호구가 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 집안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태 제 일이라면 깜빡 죽었던 남편이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서운한 얼굴빛을 보였어요. 자기 혹시 내가 시댁 집안일 하기 싫다고 해서 기분 상했어? 아니,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해줬는데 이젠 싫다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렇네. 이젠 자기가 노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야, 나 정말 자기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특히 어머님은 집안일은 시켜도 나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잖아. 그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낯을 가리고 사귈 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자기처럼 살갑지도 않고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셔. 저는 저렇게까지 말하는 남편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3달만 노력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 남편 말과 다른 시어머니를 목격하게 되었죠. 남편은 분명 시어머니가 낯을 가리고 표현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여동생이신 이모님이 조카와 조카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시댁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언니, 내가 우리 며느리들을 데려왔어. 어머, 잘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나? 반가워요. 내가 진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 신부감 1등이라는데 실제로 보니까 왜 1등인지 알겠네. 시어머니는 연신 조카 며느리가 될 여자를 마치 자기 며느리처럼 챙기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으니 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겠죠. 그리곤 정작 며느리인 저에겐 얘, 가서 커피 좀 내와라. 과일도 좀 깎고 네가 알아서 좀 챙겨와. 라며 짜증을 내셨고요. 저는 주방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며 서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마음이 상해서 집에 돌아가려는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 친정은 농장하면서 어째 집에 한 번을 뭘 보내지를 않니? 난 또 네가 시집 오면 돼지고기 내 돈으로 사 먹을 일은 없겠구나 했는데 네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니네 부모님이 눈치가 없는 건지 꼭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하니? 네? 저는 저를 막대하면서 또 받을 건 받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놀라서 되물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싫어도 농장에서 갓 잡은 고기는 공짜로 먹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도둑심보까지 학을 떼겠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접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제주도 농장에선 돼지를 몇 마리 키우시나? 유통도 누구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하시는 거지? 라며 물어왔어요. 사실 집이 농장을 해도 제가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새삼 이상했어요. 글쎄, 나는 잘 몰라.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하시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사위도 자식인데 나도 알아야지. 이참에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엄마 모시고. 그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희 집에 대해 이것저것 알고 싶으셨고, 내친 김에 농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당신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글쎄,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고 하면 집에서 신경 쓰이실 텐데, 나중에 갈 일 있을 때 그때 모시고 가자. 엄마가 아무래도 궁금하신가 봐. 이럴 줄 알았음 상견례를 제주도에서 할걸.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연히 사돈들끼리 서로 궁금하셨을 텐데, 전에 한번 갔을 때 꽤 컸던 것 같은데 농장이 300평은 되나? 아마 그거보다 더 클걸? 거기에서 우리 농장이 제일 크거든. 근데 자기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자기 부모님들 연봉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해한다고 하면 자긴 기분이 어때? 연봉을? 그건 좀 실례지. 그치? 나도 실례인 것 같아. 뭐 때문에 갑자기 우리 집 농장에 대해 궁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얼마나 돈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 에이, 말을 또 그렇게 하냐. 그냥 회사원이셨음 안 물어보셨을 텐데 농장 한다고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궁금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그렇게 속물 아니야. 만약 그런 마음이셨으면 당연히 제주도 농장부터 확인하셨지. 별다른 조건 없이 결혼 허락하셨잖아.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만 배려했던 남편은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연신 자기 어머니를 두둔하며 저의 기분을 더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좋다는 내색은 없어도 딱히 결혼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고, 괜히 고부 갈등으로 부부 사이까지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생각은 없지만 이혼할 거 아니면 대충 균형이라도 맞추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친정집에 안 하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나 있잖아. 고기 좀 보내줘. 이것저것 골고루. 고기?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왜? 혹시 친정에서 고기도 안 보내주냐고 한 소리 들었어?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이 농장하는데 종종 대접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엄마도 생각이 짧았다. 엄마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푸짐하게 보낼 테니까 시댁 어른들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미리미리 보낼게. 괜히 여기 일 바쁘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신경도 못 썼네. 엄마가 미안해.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푸짐하게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고기를 가지고 그날 저녁에 시댁에 가서 친정에서 보내준 고기라고 말씀드리고 고기를 굽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굽기도 무섭게 연신 젓가락을 쉬지 않고 고기를 드셔놓고 배가 부르신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왕 농장을 하려면 돼지 말고 소를 키우지. 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좋은데 라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말이 혼잣말이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는데 정말이지 예의도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를 어쩌면 좋을까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주소들이 잔뜩 적힌 종이를 건네셨고 니네 집에 말해서 거기 주소로 고기 좀 보내라고 해라. 나랑 네 시아버지 지인들이다. 저는 당연히 고깃값은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사돈댁 지인까지 챙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말해서 고기를 모두 발송드렸다고 해도
돈을 주실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갖다 드린 고기가 다 떨어졌으니 또 보내라고 말하고 시키시는데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아무리 저희 친정이 농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용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지인들 선물하시고 또 고기가 떨어졌으니 보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선물할 곳 있으면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비용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돈도 없이 고기를 달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니? 아, 니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래? 참 니네 집구석 예의도 없다. 그깟 고기 얼마나 한다고? 왜? 아깝다고 하시든?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예의 없는 건 솔직히 어머님이시잖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알았다. 앞으로 니네 집 고기 줘도 안 먹을 테니 그리 알아라. 됐니?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우리 엄마한테 막말했다는 거 사실이야? 막말? 어머님이 그래? 그깟 고기 얼마나 한다고. 우리 엄마 아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굳이 꼭 그래야 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 집이 왜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해. 얼마나 하냐고? 얼마가 됐든 비용을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막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기분이나 나쁘지 않지. 고기도 그렇게 드셔놓고는 자긴 소고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어? 자기 지금 우리 엄마한테 자기라고 한 거야? 저희는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 큰 싸움을 벌였어요. 솔직히 이 일이 왜 우리 싸움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제 편도 아니고 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의 끝이 뻔하다고 생각했죠. 저나 저희 부모님이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견뎌내면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때는 저의 생일로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거리도 있고 현재 남편과 사이도 서먹해서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딸 생일이잖아. 엄마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생일은 챙기고 싶어서 그래. 시댁에 말씀드려서 그날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려놔. 여기 다른 농장 사장님이 너한테 간다고 하니까 소를 잡아주셨어. 저는 소고기 타령했던 시어머니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못된 며느리여서 그런지 참 주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 말씀도 있고 지난번 일이 있으니 곤란했지만 별 탈이 있겠나 싶어 남편과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바람인지 시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장을 봐서 일찍부터 저희 집으로 출동하셨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게 미역국을 끓이시고 저의 생일상을 차리는데 이건 또 무슨 꿍꿍인가 싶더라고요. 예, 나는 그렇다. 식구끼리는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난번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가마. 그러니 너도 이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잘해. 괜히 니네 부모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다른 용건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일찍부터 음식들을 준비한 탓에 시간이 남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단 둘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가
머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거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있잖아, 명호한테 들어보니 니네 농장 규모가 꽤 있다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는 하지 말고 네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해서 나한테 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그게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내가 주식을 좀 하다가 돈을 좀 땡겨 썼어. 주식이요? 돈을 땡겨 썼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대출을 받았고 왜 요즘은 주식 안 하면 바보라고 하지 않니? 그래서 하도 확실하다고 해서 좀 해봤다가 손해를 봤어. 시어머니는 장장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했어요. 신분이 공무원이라 대출받기가 쉬웠던 게 문제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시기 전에 이걸 다 해결해야 한다시며 저의 손을 잡고 부탁하셨어요. 네가 이 일만 해결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솔직히 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비록 우리 애가 나처럼 공무원은 아니어도 부모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선자리도 잘 들어와. 근데 우리 애가 너 아니면 장가 안 가고 혼자 늙어 죽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네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그러더라. 니네 집 같은 농장이 요즘은 알짜배기라고.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줘. 니네 집에는 네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저희 집 돈으로 당신 대출금을 해결하려는 시어머니의 뻔한 속에 잡고 있던 손을 뺐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애 같아서 저만 졸졸 따라다니고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자 슬슬 화가 나는 듯 삐딱하게 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점심때가 지나 저희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셨어요. 남편이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데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코를 잡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똥냄새 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은 귀까지 빨갛게 돼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자식된 입장에서 화가 솟구쳤어요. 아무래도 제가 당신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무 냄새 안 나요.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식사해요. 너는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난 도시에서만 살아서 비위가 약해. 사돈, 죄송하지만 신고 오신 신발은 현관 밖에 두시겠어요?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으시면 좋겠고요. 바깥 사돈은 우리 명호 남는 옷 입으시고 안 사돈은 얘 옷 입으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부탁드려요. 저는 손이 달달 떨렸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과 행동에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저희 부모님 신발을 현관 밖으로 내다 놓는 거 있죠. 이렇게 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인지 저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두 모자의 행동으로 그 자리에서 더는 이 결혼이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달리 무슨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이혼을 하냐며 경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근 10개월 가까이 마음 편하게 웃어본 일도 없고 이렇게 속 끓이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겪으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받은 건 제대로 갚아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불러 주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분위기 봐서 아빠한테 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도 자식인데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것도 싫고
어머님 대출금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조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가 났지만 대출금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말에도 화를 참더라고요. 저는 이걸 좀 더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 시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잘해드렸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얼굴빛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시아버지가 오셨고 저희는 그렇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사돈, 미역국이 참 맛있네요. 엄마인 제가 끓여야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히 제가 끓여야죠. 그나저나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고기라 그런가? 네, 소도 그렇고 저희 집 돼지도 그렇고 저희는 스트레스 주지 않고 방목해서 키워서 고기가 참 좋다는 말을 들어요. 방목이면 땅이 아주 넓어야겠네요. 저도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안사돈 제주에 오시면 저희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어머, 말씀만으로도 너무 황공하네요. 속이 시꺼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마음에도 없는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언제 이야기를 할 건지 자꾸만 눈치를 주셨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부모님 몰래 다가가 말했어요. 이따 저녁에 슬쩍 말해볼 생각이에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 나도 네가 그럴 것 같긴 했어. 근데 어머니, 제가 주식을 했다고 말을 하려면 아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예전에 주식을 좀 하셨어서 어설프게 얘기하면 들킬 게 뻔해서요. 무슨 주식을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그리고 어디 은행 대출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자세히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얘기 잘해볼게요. 그래, 알았다. 역시 젊은 사람이라 더 꼼꼼하구나. 내가 문자로 자세히 보낼게. 리얼하게 잘할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참 웃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시고 일어나 저한테 상세한 문자를 보내셨어요. 덕분에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태 잘 참았던 눈물이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봐드리는데 울컥 올라왔고 저희 엄마는 저의 그런 모습을 눈치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이 가시고부터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시부모님이 가시는데 제 눈에 아까 남편이 내다 놓은 저희 부모님의 신발이 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눈치채지 않게 조용히 두 분의 신발을 저희 집 현관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분명 나름 가장 깔끔한 신발로 신고 오셨을 텐데 저는 한눈에 봐도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한 부모님의 신발에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조용히 제 마음을 털어놨죠. 희진아, 엄마는 아빠랑 네가 행복하길 바라지 참고 견디길 바라지 않아. 그래, 물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수근거릴 수 있어. 근데 엄마는 그런 것보다 내 새끼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게 더 보기가 힘들다. 엄마 아빠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네가 뭘 걱정해도 무조건 네 편이야. 전 엄마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빚 해결할 생각에 신이 났을 시어머니와 또 그런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시어머니가 주신 문자를 시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놀래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낱낱이 모두 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실지 뻔히 알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역시 겪어야 할 일이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너 미쳤니? 나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웬일로 네가 내 말에 순순한가 했다. 이 불려우 같은 것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공무원 월급 많잖아요. 어머님이 사고 친 거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처음부터 우리 집 돈으로 그거 해결할 도둑심보였던 거 모를 것 같아요? 너는 네 부모가 시어른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냐? 하긴 무식하고 냄새나는 집구석 딸이 뭘 배웠겠어. 너 그거 아니? 너한테도 사실 네 부모님한테 나던 똥냄새 난다.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님도 그거 아세요? 어머님한테도 그 썩어 빠진 양심 때문에 입에서 쓰레기 썩은 냄새 난다는 거. 사람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세상 똑바로 사세요. 네가 아주 배는 게 없구나. 네,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제가 뭐가 더 무섭겠어요. 저희 이혼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남의 눈을 엄청 신경 쓰시거든요. 저는 단번에 알았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들이 이혼했다고 하면 구설에 오르게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집에 오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말을 들었는지 오자마자 자기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저한테 그동안 속상하게 한 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남자는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에서 반가운 소식 하나가 날아왔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펜션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내가 사실 말은 안 했는데 좋은 위치에 펜션 자리를 봐놨거든. 근데 이번에 네 아버지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몰래 거기에 펜션을 지었더라고. 무슨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나. 거기에서 우리 돼지로 바비큐도 하고 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데 우리 딸 엄마랑 동업하지 않을래? 저는 엄마의 말에 귀가 쫑긋 서는 것 같았어요. 사실 결혼하고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니라고는 말씀하셔도 부모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 그러진 못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먼저 저에게 동업 제안을 하시니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고 제주도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이혼만 하지 않으면 뭐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꼬박 1년을 엄마와 펜션 사업을 했어요. 저는 원래 웹디자인 일을 했었기에 제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에 홍보도 꾸준히 하니 저희 펜션은 금세 좋기로 소문이 났고 예약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명성은 눈에 보이는 수입으로 나타났고 펜션에서 저희 집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또 거래를 계속해와서 저희 농장은 이전보다 훨씬 유명해지고 바빠졌어요. 결론적으로 농장과 펜션이 모두 대성공을 이룬 거죠. 그리고 돼지도 이전보다 3배가 넘는 수가 되었고요. 규모가 커진 만큼 저희 아빠는 전문 관리자에게 농장을 맡기셨고 농장 대표로서
관리 감독만 하시고도 전에 없던 고수익을 보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을 도와 제대로 농장과 펜션 사업을 잘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죠. 그러기 위해선 미뤄왔던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어디서 저희 집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농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가만 안 둔다고 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는 전에 없던 상냥한 말과 미소로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네가 하도 바쁘다고 해서 이렇게 날아왔잖아. 제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그럼? 근데 이게 다 니네 농장이니? 아, 펜션 사업도 그렇게 잘 된다며? 아, 그것 때문에 오셨나요? 어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 저희 집 돈을 보고 싶으셔서 이곳 제주도까지 날아오셨던 거예요. 너무 그 속이 빤히 보여서 오랜만에 봤는데도 전혀 놀랍지 않더군요. 그리고 뻔뻔함은 여전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미안했다. 근데 니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네 목도 꽤 많겠지? 네가 내려간 게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 그동안 돈 좀 벌었지? 나는 그 대출금 때문에 지금 네 시아버지랑 이혼할 판이야. 며느라, 네가 좀 해결해줘라. 응? 해결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왜요? 왜긴 우린 가족이잖아. 전에 내가 말했지.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라고. 아, 기억나요. 그래서 저 그 가족 안 하려고요. 저 곧 이혼서를 명호 씨한테 보낼 거였는데 잘 됐네요. 직접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전에도 이혼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지 말고 다시 잘 생각해봐. 너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돈 5천 가지고 째째하게 이럴래? 그냥 통 크게 한 장만 써라. 그럼 내가 다시는 너한테 시어머니 짓 하지 않을게. 아, 알고는 계셨네요. 그동안 저한테 시어머니 짓 하셨던 거. 저는 모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저 아무리 통 크게 써도 어머니한테는 10,000원 한 장도 아까워요. 그동안 드신 고깃값도 안 주셨잖아요. 어머, 얘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네. 시어머니는 더는 말로는 힘들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공갈 협박을 하듯 이혼할 때 하더라도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 있죠.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시부모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생겼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주식에 손을 댄 거라며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액수도 커져서 5천만 원이 아니라 위자료까지 1억을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저 멀리서 펜션 구경만 하던 남편은 뒤늦게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말리려 달려왔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그 모습은 저희 펜션 CCTV에 모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덕분에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저희 이혼 소송은 손쉽게 끝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자기도 제주도에 내려와 저희 집일을 도우며 살겠다고 빌었지만 뒤통수 맞는 건 한 번이면 족하기에 단번에 거절하고 행여 또다시 제주도로 올까봐 접근 금지 신청도 걸어놨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혼 후에도 제가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아 속상해 하셨지만 이건 다 제가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 기꺼이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리자 언제나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다는 것, 그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제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이 행복해져서 곱절로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사업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재미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펜션과 농장을 보면 제 꿈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행복을 요즘은 매일 만끽하며 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바라는 게 크게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저와 마음이 잘 맞는 동행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부디 많은 분들에게 많은 행복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곳 사연 글을 아주 잘 듣고 있는 애청자이기도 한 저는 비슷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연들은 정말 제 얘기 같고 어찌나 공감이 가던지 제 얘기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까지 순진하게 결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접촉사고라는 그리 유쾌하지 못한 계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처음 겪게 된 교통사고에 보험을 부를 생각도 못할 만큼 당황하고 놀랬는데 피해자였던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다친 데 없어도 병원에는 꼭 가보라고 말해주면서 남편과 연이 닿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화가 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초보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니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거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연인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주변에서는 이런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요. 부모님은 대놓고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 깊은 사이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서 그런 눈치를 외면해버렸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서운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공존했었는데요. 다들 왜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할까 하는 마음에 일종의 오기가 발동해서 남편에게 청혼을 받기도 전이었는데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후회할 줄도 모르고요.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리시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워낙 확고하고 제가 또 남편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돌아가셔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홀 시어머니를 감당해야 할 제가 걱정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에 그리고 결혼에 눈먼 딸인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했을 리가 없죠. 단순히 남편이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르고 사람이 좋으니 저희 부모님에게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당연히 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 함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저는 남편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요. 첫인상이 주변의 걱정과 달리 온화하시고 상냥해서 저는 그 집 문턱을 넘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와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당신의 남편이 생각난다며 금방 눈시울을 붉히시고는 그것을 시작으로 식사하는 내내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우리 집 이야기를 조금 하마.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도 결혼하면 알아야 하니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 얘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는 고위 공무원이었어. 만약 그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람이 어질고 심지가 고든 게 정말 아까운 인재였지. 에휴,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뭐가 급하다고 하늘은 능력 좋고 앞길 창창한 우리 남편을 데려갔는지. 나는 지금도 하늘이 원망스럽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기에 저는 저 나름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있을 적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에도 걸핏하면 시어머니는 당신의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때라도 시어머니의 의중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은 빤히 보이는 것들을 저는 그때 보지 못했어요.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주 충만했기에 시어머니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우면 늘 남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실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남편이 결혼하고 따로 나가 살면 가뜩이나 남편 없이 혼자 외로웠던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실 것 같다며 저에게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2년이면 뭐 금방이지. 당신하고 둘이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계시게 하는 건 나도 좀 죄송스럽다.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 딸 같다고 엄청 좋아하셔. 우리 엄마 자기가 좀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 좀 대해주면 좋겠어.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아, 물론 자기한테도 잘하고. 당연하지. 자기 어머니면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우리 서로 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구분하지 말고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자. 고마워 자기야. 나는 정말 자기랑 결혼하면서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야. 저는 사탕 발림 같은 소리일지라도 남편의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작하는 신혼이란 사실에 저희 부모님이 길길이 뛰어도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매일같이 설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어리석은 기대와 생각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찌나 자연스럽게 흘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 다니던 회사 계약의 기간 종료로 본의 아니게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그리고 거의 매일 저에게 잔소리와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때까지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이 지나 어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되었죠. 예, 이 옷 우리 아들 옷이지 않니? 이 옷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손수 비벼 빨아라. 자고로 남자는 집에서부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나가서 성공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아들은 고위공무원 아들에
3대 독자인데 집에서 노는 네가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이 옷은 그냥 면티인데요. 그리고 저 집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가서 구직 활동도 해야 하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니?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나는 시어머니고 너는 며느린데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면이건 나일론이건 네 남편 빨래는 죄다 손으로 빨라고. 너 말귀 못 알아듣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야, 저기 라고 하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제 빨래는 물론이고 세탁소에 맡길 옷이 아니고서는 죄다 세탁기에 넣고 빨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불효령이라니.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불쾌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의 말이 더 저를 어이없게 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손빨래 하셔. 아마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으셨는데 참았던 걸 거야. 자기가 좀 이해해. 여기 있는 동안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분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히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전혀 몇 번이고 참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하고 아무리 좋아도 시월드는 시월드라고 하나?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주 작정이나 한 듯 남편이 출근만 하면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콩깍지도 그런 시어머니 시집살이에는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빠지더군요. 날도 추워지니 너 시장 가서 소뼈 좀 사와라. 우리 아들은 매년 손수 달인 사골국을 먹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해. 3대 독자에 고위공무원 지낸 아버지 아들인데 정성스럽게 구워서 먹여라. 알았지? 예, 너 우리 아들 호흡기 약한 거 몰라? 청소가 있다 오면 이 먼지를 다 누가 먹겠니? 도대체 너는 니네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한다고 니네 부모님 너무 너한테 신경 안 쓴 거 아니니? 아휴,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우리 민혁이가 너 같은 슈퍼집 여자랑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점점 저를 넘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도 개의치 않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는 건 맞는데요. 무시할 정도로 작지도 않고 또 그 건물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라 굳이 경제적인 면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여유가 더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은 건물이 저희 아버지 것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요.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저희 친정집을 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날은 참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저한테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이런 집안일 가르치는 게 신경 써주는 건가요? 그럼 어머니는 민혁 씨한테 집안일 다 가르치셨어요? 앞으로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제가요? 함부로 말씀하신 건 어머니 같으신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나가서 민혁 씨처럼 돈 벌어 올게요. 원래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죠. 저는 백날 해도 어머님이 말씀하는 대로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아유, 여보, 얘가 나 지금 당신 없다고 무시하네요. 우리 귀한 3대 독자 아들, 얘가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아유, 혈압이야.
나 이러다 오늘 밤 못 넘기고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런 일이 TV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을 다 채우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타이밍 좋게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분가할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던 날 조심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냈죠. 자기야, 나 임신하고 곧 있으면 입덧도 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아. 왜? 오히려 엄마랑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게다가 아이 태어나면 자기 몸조리도 그렇고 아이 봐주는 것도 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바쁘실 테니 이대로 엄마랑 지내는 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차마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끙끙 앓아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당시는 시어머니하고는 사이가 변했어도 남편하고는 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혼몸도 아니고 남편을 3대 독자라 그렇게 극진히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더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평소랑 똑같이 청소며 손빨래를 시키셨고 입덧이 심해져 주방에 있기도 힘든 저에게 나 때는 임신했어도 김장 100포기씩 하고 밤새 사골 끓이며 할 거 다 했다 라며 도끼 눈을 하고 엄살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하면 마치 자기가 언제 저에게 그랬냐는 듯 다른 얼굴을 하더군요. 또 어떤 날은 저에겐 개모임을 간다고 하시고는 남편에게 연락해 제가 입덧이 심해 집에서 저녁 먹기가 미안하니 밖에서 간단히 먹고 들어가자고 하셨다는데 저도 사람인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자기 옷은 죄다 손빨래하고 어머니는 그 쉬운 청소기 한 번을 안 돌리셔. 내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당신 어머니,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꼭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근데 입덧하는 나한테 미안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해? 나 힘들어. 내가 이러고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임신해서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 당신 가만 보면 우리 엄마한테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설령 자기 말이 맞다고 해도 자기가 며느린데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며느리니까 할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어머니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이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말 없이 며느리니까 당신의 종처럼 살라는 거야? 아, 말을 해도 참. 나도 힘들어. 당신은 이제 회사 생활 안 하니까 속 편해서 그러나 본데 나는 회사 일도 힘든데 거기에 자기 짜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못 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돼? 그럼 나 좀 편하게 해줄래? 진작 못할 거면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지. 이게 뭐냐? 저는 어이없게도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고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거 뭐 본 게 있나요? 사람 하나, 사랑 하나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는 꼴을 보니 왜 그때 사람들이 다 저를 말렸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만 힘들다고 제 힘듦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투정 정도로만 여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임신 중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때 망설임 없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남편과 헤어지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텐데 그러려면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 이혼은 정말 더 참다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평생 모르고 살던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에게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라고 비난했고, 남편은 우울증이 먹고 살 고민 없는 배부른 사람이 괜히 걸리는 병이라며 저를 한심스럽게 보는데, 배는 불러오고 어디 한 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집에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서 집안일 해주러 온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아침이면 꼭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저에게 아침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전날 술을 먹어서 속이 너무 아프다면서요. 저는 나도 너무 아프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고 했는데, 남편은 가라는 회사는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에게 대신 차려달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 방에 들어와 제 얼굴에 찬물 한 바가지를 뿌리셨죠. 저는 속수무책으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지자 도망치듯 그제야 출근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아침밥을 굶고 출근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감히 3대 독자 내 아들을 굶겨? 네가 그러고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때 잠옷바람인 채로 집 밖에 쫓겨났어요. 그때가 1월 한겨울이었는데, 게다가 좋지 않은 몸에 찬물까지 뒤집어 썼으니 제가 느끼는 추위는 말도 못했죠. 제가 알겠으니 패딩이랑 지갑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시어머니는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추위에 떨다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왔지만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이는 이미 저 멀리 떠난 후였어요.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저를 이런 상황까지 내몬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야말로 저 자신까지 집어삼킬 정도였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헤어져 그 망할 집구석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온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그동안 당한 서름과 병원에 오게 된 일들을 모조리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저 신혼 재미에 빠져 친정 부모도 잊고 사는 줄 아셨다며 저희 엄마는 울고 저희 아빠는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내셔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모든 사실을 알고 당신을 찾자 쌩하니 주랭랑을 쳤어요. 남편 역시 장인에게 혼이 날까 무서워 병원은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동안 함께 산 가족이고 남편이었구나 하는 허탈감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제 아이도 이런 집에 태어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 이혼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등신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이 아닌 친정집으로 간 지 2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장 제가 이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잠잠한 저를 보며 어쩌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듯 시어머니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딸 자식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이번 일로 너도 반성 많이 했지? 반성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끝까지 경우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그때까지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남편에게 괘씸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먼저 연락을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제 짐이 집에 있으니 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고 짐도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이혼 서류 준비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하며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지는데 저도 화가 나서 땅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시어머니가 하신 대로 똑같이 던져버렸어요. 어머, 얘 하는 행동 봐.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니네 부모님은 여태 너를 집에 돌려보내지도 않고 뭐 했다니? 아, 그 코딱지만한 슈퍼 하느라 너한테 관심도 없지? 저기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 저한테 관심 엄청 많으세요. 눈 있으면 이것 좀 보실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등기부 등본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리모컨 던지듯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뭘 가지고 와서 유세를 떠냐며 봉투를 열었고 여태 슈퍼가 있던 건물이 저희 친정 건물인 걸 까맣게 모르던 시어머니는 손을 바르르 떨며 할 말을 잃으시는데 저는 이제는 제 차례 같아서 당한 만큼 갚아주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셨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가정교육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어떤가요? 아침밥 안 해준다고 그 사단을 만들고 자기 자식이 당신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 일말의 죄책감은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돌아온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가 또 한바탕 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남편에게 뺏어서 북북 찢어버리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너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엄마, 나도 너무 힘들어.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니까. 됐고, 너 이것 좀 봐. 글쎄, 쟤네 슈퍼가 그냥 슈퍼가 아니더라고. 너 몰랐어? 그 건물이 네 처갓건걸? 그리고 이번에 그 건물을 쟤한테 줬는데 네가 왜 이혼을 해? 쟤한테 저런 삼각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건물 있으니까 이젠 이혼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충성하고 살라고? 누가 충성하래? 그냥 이혼만 하지 말라고. 작은 소리로 하는 소리였지만 어찌나 제 귀에 잘 들리는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혼은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저를 내쫓고 당신 때문에 내 아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혼 사유가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저 이거 인터넷이며 저 사람 회사에 다 뿌릴까요? 저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새끼도 잃은 애미가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딨겠어요? 제가 어머님 3대 독자 한번 망쳐볼까요? 어머, 제가 돈이 있다고 눈빛 변한 것 좀 봐. 이게 다 네 아버지 없다고 제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아유, 여보.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 죽은 남편 그늘에 숨어 사세요. 제가 어머님을 우습게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 거 진짜 재판까지 가볼까요? 알았어. 당신도 그만해. 당신 뜻대로 이혼하자. 그래. 그리고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당신 진짜 비겁해. 처음부터 당신이라도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우리 애기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어.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죄책감도 없니? 그래서 이혼하잖아. 나도 당신 보고 있으면 힘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후회된다고. 남편은 저에게 다음날 법원으로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이지 이 집에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짧았지만 다신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이혼 직후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당신 며느리가 아닌 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 한동안은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어떤 날은 불같이 자기 3대 독자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고 화를 냈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는데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할까 무섭기까지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후 정말로 자유를 얻었고 그동안 뺏긴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요. 건물은 형제가 없던 저이기에 원래 친정아빠는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에게 건물을 줬다가 저에게 상속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저에게 든든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이야기하셔서 저에게 이전시켜 놓으셨던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또 공실이 있어서 가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사회생활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회사를 가지 않는 내내 그렇게 회사 다녔던 제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물 명의만 갖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다시 부모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되찾은 평범한 행복이 마냥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런 소중한 행복을 이제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늘에 먼저 보낸 제 아가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그렇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애청하는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도 없이 항상 건강한 행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